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사교육입니다. 제가 공교육 교사지만 저는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그 많은 아이 성향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저도 저희 두 아이들을 20년간 키우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사교육을 받았고 받았던 사교육 중에 도움이 되었던 것, 추천하고 싶은 베스트 사교육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베스트 사교육 첫째는 아이들 체력 향상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각종 스포츠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 6년 동안 한 해도 스포츠를 쉬지 않았어요. 축구, 배드민턴, 수영, 스키, 탁구, 농구, 테니스 등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스포츠는 조금씩이라도 배워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저는 운동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운동은 사회성, 인성, 리더십, 끈기를 길러줄 뿐만 아니라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하고 나면 공부하는데 오히려 집중력이 이만큼 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초등 때 경험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초등 때 배운 배드민턴으로 대학에 가서도 배드민턴 동아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운동도 아이 발달 단계에 맞아야 하고 아이 취향을 존중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도 초보 엄마였던 시절에 저희 첫째 아이가 좀 씩씩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4살 때 태권도 학원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이른 나이에 보내서 그랬는지 취향에도 맞지 않았는지 저희 두 아이들은 모두 다 태권도를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운동도 아이마다 취향이 다르니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운동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저희 둘째 아이가 초4 때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축구를 아예 그만두게 한 것이 좀 아쉬워요.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했어도 초등 때 졸업할 때까지 계속 축구를 취미로라도 하겠으면 아이가 사춘기 때 좀 덜 방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를 다시 하게 되고 금요일 밤마다 인근 공원 풋살장에서 초등 때 함께 축구했던 친구들과 한 번씩 축구를 하면서 고등 입시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운동을 배워둔 게 고등 가서 아이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운동을 배워드리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교육 베스트 두 번째는 초등 6년간 꾸준히 이용한 방과 후 영어예요. 저도 잠수내 영어에서 도움을 받아서 엄마표 영어를 시도해보긴 했었는데요. 워킹맘이라 그런지 시간적, 에너지적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초1 때부터 초6까지 방과 후 영어를 매일 1시간씩 배울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방과 후 영어가 좋았던 점은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이 번갈아 들어오시고 게임과 회화 위주로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를 가르쳐 주신 게 마음에 들었어요. 영어 그림책도 읽어주시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 1시간씩 영어에 노출되게 신경 써준 게 저희 아이들이 중고등 가서 문법과 독해 영어를 하는데 기본 베이스를 잘 깔아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중요한데 초등 때부터 문법과 단어 암기 위주의 입시 영어로 시작하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초등 때는 영어 학원은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등은 문법과 단어 암기 위주의 입시 영어보다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 위주의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사교육 베스트 셋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이 악기는 아이들마다 약간씩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악기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대부분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바이엘도 떼기도 힘들어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7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쳐서 체르니 40번까지 배웠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는 초등 때 바이엘을 겨우 떼는 정도에 그쳤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는 초4 때 세컨드 악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첼로를 배웠는데 첫째 아이는 대학에 가서도 초등 때 배운 그 첼로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이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 때 마음이 힘들 때는 피아노를 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데 둘째 아이는 드럼을 조금 배우다가 어느 순간에 좀 흐지부지 되긴 했어요.
저도 피아노와 첼로를 조금 배워보았는데 성인이 되어 배워서 그런지 낮은 음자리표 악보를 빨리빨리 보는 것도 어렵고 손도 마음처럼 잘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악기를 배우기보다는 차라리 노래를 배우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악기 배우기는 아이의 풍부한 정서 함양과 끈기를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이마다 악기 배우는 것에 대한 호불호가 다르니 아이가 원한다는 전제하에 악기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베스트 사교육 넷째는 중등 때 자기 레벨에 맞는 영수 학원입니다. 저는 초등은 주로 사교육을 예체능 쪽에서 이용하고 중등은 영수 학원 쪽 이용을 추천드리는데요. 중등은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초등 때 내가 알던 우리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른 아이의 모습을 마주하고 부모와 아이의 갈등이 아주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요.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사춘기가 없어서 엄마인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 주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말수도 많이 줄어들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때 아이가 공부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게끔 영어 수학 학원을 보냈어요. 물론 성에 차진 않았죠. 숙제도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학교에 가고 학원이라도 가주는 게 저는 고마웠어요. 무기력하게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이나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도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아이가 사춘기라 전두엽 공사를 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 헤맬 때 부모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아이가 최소한의 공부의 끈은 놓지 않게끔 아이 수준에 맞는 영수 학원이라도 보내주었던 게 그나마 고등 가서 아이가 공부할 기본 베이스는 잘 닦아 놓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둘째 아이에게 무리하게 공부 욕심을 부려서 아이를 닥달하거나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지 않고 아이 마음 안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주었던 것이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부모도 힘들기 때문에 아이가 저녁 때 영수학원에 가 있는 동안 그때부터 저도 저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케어하려면 부모 체력도 있어야 하니까요. 추천드리고 싶은 마지막 사교육 베스트 5째, 고등 때 끊어주었던 사설인강 프리패스권입니다. 고등 때는 아이들이 입시 준비를 굉장히 분주해요. 1년에 4번 있는 내신 시험과 수행평가 준비, 각종 생기부 활동들, 모의고사 등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게 돼서 이만큼 시간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없는데요. 중등 때 어느 정도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낸 후에는 고등 때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인강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을 찾아 듣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거의 7, 8교시가 끝나고 집에 오면 5시 정도가 되는데 저녁 먹고 다시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와 학원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10시 정도가 되는데 아이들이 파김치가 돼서 혼자 자신의 공부를 정리하기보다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에 접속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고등 때는 내신 준비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내신 준비반 학원을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필요에 의해서 학원을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불안한 마음에 아이 학원과 과외를 잔뜩 집어넣으면 아이는 공부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학교 학원집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희 두 아이들도 고등 때 잠깐 수학학원, 잠깐 국어학원, 잠깐 영어학원을 이렇게 다닌 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아깝다면서 학원을 정리하고 인강을 끊어달라고 해서 인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두 아이를 20년간 키우면서 추천드리고 싶은 베스트 사교육 5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이들마다 개성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교육 이용할 때 저 나름대로 원칙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아이의 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한다. 둘째는 사교육은 아이가 원할 때 보내준다. 셋째는 아이가 해보고 아니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게 한다는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아이가 몇 학년이고 어떤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 이용 시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제가 아이들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